삼성전기 올해 상승률이 600%라고? 혹시 올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된 종목이 뭔지 알고 있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떠올릴 거야. AI 열풍이 워낙 뜨거웠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의외로 올해 가장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 중 하나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기였어. 연초만 해도 삼성전기 주가는 27만원 정도였어.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주가는 200만원을 돌파했지. 계산해보면 상승률이 무려 685% 정도야. 쉽게 말하면 연초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지금은 거의 8천만원 가까운 금액이 된 셈이지. 이 정도 상승은 사실 코스피 대형주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수준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 도대체 삼성전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삼성전기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야 해. 우리가 삼성전기라고 하면 보통 삼성전자의 계열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삼성전기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부품 회사야. 대표적으로 MLCC라는 부품을 만들고 있어.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사실 전자제품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이야.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TV에도 들어가고 컴퓨터에도 들어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전자제품 안에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예전까지 시장은 삼성전기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전자부품 회사였거든.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좋아지고 스마트폰 시장이 둔화되면 실적도 영향을 받는 그런 경기민감주 이미지가 강했어. 실제로 과거 삼성전기 주가를 보면 몇 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시절도 있었어. 그런데 올해 시장은 삼성전기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 스마트폰 부품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부품 회사로 보기 시작한 거지. 이 변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 요즘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엔비디아잖아. 그런데 사실 엔비디아 혼자 AI를 만드는 건 아니야. 엔비디아 GPU가 설치되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센터 안에는 엄청난 수의 서버가 들어가. 그리고 그 서버 안에는 수많은 전자부품이 들어가게 돼. 문제는 AI 서버가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하다는 거야. 전력도 많이 먹고 발열도 심하고 계산량도 엄청나지.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부품이 더욱 중요해져. 바로 여기서 MLCC의 가치가 다시 평가받기 시작한 거야. 과거 스마트폰 중심의 시장에서는 MLCC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어. 그런데 AI 서버 시장은 이야기가 달랐어.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기 시작했거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기업들이 수백조 원을 투자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 서버가 부족해졌고 GPU가 부족해졌고 결국 서버 안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주목받기 시작한 거야. 시장은 생각했어. 잠깐만. AI 서버가 이렇게 늘어나면 MLCC도 엄청 많이 필요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였어. 더 중요한 건 AI용 고사양 MLCC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야. 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일본의 무라타야. MLCC 업계에서는 거의 절대 강자라고 불리는 기업이지. 삼성전기는 오랫동안 무라타를 추격해왔고 지금은 세계 최상위권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 시장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는 많지 않아. AI 서버용 고성능 MLCC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많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어. 주식시장은 원래 공급 부족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해.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가격이 오르면 기업 이익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삼성전기가 주목받은 이유는 MLCC 하나 때문만이 아니야. 삼성전기는 FCBGA라는 고급 반도체 기판도 만들고 있어. 이것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AI 반도체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야. GPU나 서버용 CPU 같은 고성능 반도체 아래쪽에 깔리는 일종의 연결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AI 칩 성능이 높아질수록 이 기판의 중요성도 함께 올라가. 결국 시장은 이런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어. 삼성전기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MLCC도 만들고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FCBGA도 만드는 회사네. 이 순간부터 기업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예전에는 스마트폰 부품 회사였다면 지금은 AI 인프라 핵심 부품 회사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기대가 더해졌어. 바로 유리기판 이야기야. 요즘 반도체 업계에서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 중 하나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어. 아직 본격적인 시장이 열린 건 아니지만 앞으로 AI 반도체 성능 경쟁이 계속될수록 중요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삼성전기가 이 분야에도 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상상력은 더욱 커졌어. MLCC, FCBGA 그리고 유리기판. 시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삼성전기의 미래 성장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했어. 그런데 사실 주가는 기대감만으로 7배씩 오르지는 않아. 기업 실적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하거든. 다행히 삼성전기의 실적은 실제로 좋아지기 시작했어. AI 서버용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시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실적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시작했어. 결국 올해 삼성전기 상승의 본질은 단순해. 시장이 삼성전기를 스마트폰 부품 회사에서 AI 인프라 기업으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 정말 삼성전기가 그렇게 엄청난 회사가 된 걸까?
아니면 시장이 너무 앞서서 기대를 반영한 걸까? 현재 주가는 과연 비싼 걸까? PER과 PBR로 보면 어떤 상태일까? 그리고 증권사들은 지금 얼마까지 보고 있을까?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기 주가가 오른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했어. AI 때문에 올랐구나. MLCC 때문이구나. FCBGA 때문이구나. 여기까지는 다들 알게 됐어. 그런데 투자자들이 진짜 궁금한 건 사실 이거야. 그래서 지금도 살 수 있는 주식인가?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건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결국 PER과 PBR 이야기를 해야 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밸류에이션 지표들이거든. 먼저 PER부터 보자. PER은 아주 쉽게 말하면 기업이 지금 벌고 있는 돈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야.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1년에 10,000원을 벌고 있는데 주가가 10만원이라면 PER은 10배가 되는 거야. 그런데 현재 삼성전기의 PER은 정말 특이한 수준까지 올라왔어. 시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대략 100배 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어떤 계산 기준에서는 150배 이상으로 보기도 해. 이 숫자만 보면 사실 엄청 비싸 보이지. 왜냐하면 전통적인 제조업 회사들은 보통 PER 10배, 20배 정도가 일반적이거든. 삼성전자도 역사적으로 보면 PER 20배를 크게 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어. 그런데 삼성전기는 지금 100배가 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이거 완전 거품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시장의 생각은 조금 달라. 시장은 현재 이익보다 미래 이익을 보고 있어. 지금 삼성전기를 사는 사람들은 사실 현재 실적을 사는 게 아니야. 앞으로 2년, 3년 뒤에 AI 시장을 사는 거야. 예를 들어 시장은 이런 그림을 보고 있어.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난다. 엔비디아 GPU는 계속 팔린다. AI 서버는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MLCC 수요도 계속 증가한다. FCBGA도 늘어난다. 결국 삼성전기 이익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즉 지금 PER 100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 이익 기준 PER은 훨씬 낮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현재는 비싸 보이지만 앞으로 이익이 폭발하면 생각보다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야. 그리고 PBR도 보자. PBR은 기업이 가진 순자산 대비 현재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야. 이것도 현재 삼성전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야. 과거 전자부품주 시절의 삼성전기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까지 올라왔어. 사실 이것만 보면 전통적인 가치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야. 그런데 시장은 지금 삼성전기를 전통적인 전자부품 회사로 보고 있지 않아. AI 성장주처럼 보기 시작한 거야.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 올해 초만 해도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기 목표 주가는 대부분 4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였어. 그 당시만 해도 그 목표 주가도 꽤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 그런데 지금 주가는 이미 200만원을 넘어버렸어. 이게 무슨 뜻일까? 시장이 애널리스트보다 더 흥분했다는 뜻이야. 증권사들은 실적을 기반으로 계산해. 그런데 시장은 기대를 기반으로 움직여. 그래서 어떤 때는 증권사보다 훨씬 빨리 달려가기도 해. 지금 삼성전기가 딱 그런 상태야. 애널리스트들이 따라가면서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그보다 훨씬 앞에 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는 의견이 굉장히 갈리기 시작해.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 이건 이제 시작이다. 왜냐하면 AI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기 때문이야. 지금은 AI 서버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단계인데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AI 인프라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야.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MLCC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고 FCBGA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어. 그리고 유리기판 같은 새로운 시장까지 열리게 되면 삼성전기의 성장 여력은 생각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거지.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이미 미래 5년치를 다 반영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많아. 사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야. 주가는 원래 실적보다 먼저 움직여. 그래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적이 나빠질 때가 아니라 기대가 꺾일 때야. 예를 들어 AI 시장이 성장하는 건 맞는데 성장 속도가 조금만 둔화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기 주가는 단순한 성장도 아니고 엄청난 성장까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야. 현재 주가에는 이미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 있어.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난다. 빅테크는 계속 투자한다. MLCC 가격은 좋다. FCBGA 수요는 강하다. 공급 부족은 이어진다. 이 조건들 중 일부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장의 기대도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삼성전기 자체가 아닐 수도 있어.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자, 구글의 데이터 센터 투자, 아마존의 케이펙스 같은 숫자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기는 한국의 AI 인프라 밸류체인 대표 종목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야.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돈을 버는 회사, AI 서버가 늘어나면 돈을 버는 회사, AI 반도체가 성장하면 함께 성장하는 회사.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 주가를 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 사실 과거에도 이런 순간들은 있었어.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도 그랬고,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됐을 때도 그랬고, 전기차가 처음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도 그랬어. 그때도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했어. 이건 거품인가? 아니면 세상이 진짜 바뀌는 중인가?
지금 삼성전기를 둘러싼 논쟁도 어쩌면 같은 질문인지 몰라. 정말 시장이 과열된 걸까? 아니면 AI라는 거대한 변화가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다시 쓰고 있는 걸까? 아직 그 답은 아무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올해 삼성전기의 상승은 단순히 주가가 오른 사건이 아니야.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어떤 기업에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에 더 가까워.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산업 변화의 초입을 보고 있는 걸지도 몰라. 삼성전기의 200만 원은 끝일까? 아니면 아직 시작일까? 그 답은 결국 앞으로 AI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리고 삼성전기가 그 변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실제로 벌어들이는지가 결정하게 될 거야. 너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할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